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뉴스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북한 당국이 한국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태우기까지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 서해 네. 소연평도라고 하는 섬 근처 해상에서 예.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입니다. 네. 지난 22일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서해 함대 8전대 소속 서해 해상 분계선 고정 경비 근무를 담당하는 전투 근무 함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고속정. 이 고속정에 타고 있던 군인들에 의해서 현재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거고요. 예. 북측은 구명조끼를 입고 표류 중이던 이 씨에 접근해서 월북 경위 이런 진술을 들은 뒤에 네. 사살을 했고 총을 쏴서 사살을 했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입니다. 네,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일단 실종된 후 북측 해역에서 사살됐다는 건데요. 네네. 언제쯤 실종이 된 건가요? 예, 지금 사살된 시점이 22일이에요. 22일 네. 밤인데 실종은 9월 21일 하루 전날이죠. 예. 오전 11시 30분쯤에 그 연평도 남쪽 한 2.2km 해상입니다. 여기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소속 A씨의 실종 신고가 그때쯤 접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날 점심시간쯤 되죠. 오전 예. 11시 반에 실종 신고 접수됐고요. 오후 1시 A씨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한국군 당국이 오후 1시 50분부터 해양경찰, 그다음에 해군, 네.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선박 이렇게 다 해서 선박 20척과 항공기 2대를 동원해서 인근 꽃게 조업을 하는 해역을 이제 쭉 수색을 했습니다. 정밀하게. 근데 4시간 넘는 수색 작업에서도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이었죠. 자, 그렇군요. 이 실종자가 북측에서 사살된 게 그 다음날 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죠. 네, 이제 다음 날 22일이죠. 오후 네. 3시 반경 이때 서해 북방 한계선 북쪽에서 한 3-4km 떨어진 네.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실종자 이 씨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이 씨는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 이것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지금 들리는 말에 따르면 튜브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거기에 올라타 있는 상태. 근데 이미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40시간 가까이 지금 표류 중이었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 실종 사건이 접수된 지점인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 여기서부터는 서북쪽 방향으로 거의 38km나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밤새도록 38km를 바다 위에 떠서 거기에 도착했던 것이죠. 이게 떠서 가려면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먼 네. 거리죠. 그리고 오후 4시 40분께 북한 서해함대 8전대 소속 고속정, 여기에 이제 방호복이라든가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이 고속정에 타고 있었는데 네. 이 인원들이 그 표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표류 경위를 확인을 한 것으로 네. 추정이 되고요. 같은 날 오후 9시 40분, 그러니까 지금 4시 40분쯤에 이미 서해함대에서 이제 네. 확인도 하고 사실은 3시 반경에 이미 이 씨를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로부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한 6시간 가까이 흐른 네. 이후 같은 날 오후 밤 9시 40분께 바다 위에서 이 고속정에 타고 있던 군인들이 A 씨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선박이 발견된 지 6시간 만이었고요. 그리고 오후 한 10시쯤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서 기름을 붓고 불태운 소각한 정황이 지금 보입니다. 자, 북한군이요. 이 한국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일단 확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왜 사살을 하고 시체를 소각까지 한 건가요? 일단 북한 당국이 지금 22일 날 사살 소각을 예. 했잖아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24일, 25일 북한 북한 당국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네. 통지문을 보내서 북한 당국 나름대로 사건을 해명했어요. 그 해명한 바에 따르면 네. 이런 겁니다. 북한 측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 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것. 그리고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서 신분을 확인할 걸 요구했다는 것. 네.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단속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더 접근해서 네. 두 발 공포를 쏘자 도주할 것 같은 상황이었다 이제 이렇게 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속정의 정장이 해상 경계 근무 규정에 따라서 네. 그 규정에 나오는 행동 준칙에 따라서 10여 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그래서 불법 침입자를 사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격 후에 가까이 접근해서 확인 수색을 해보니 표류자는 부유물 주위에는 없었다. 네. 다만 이제 혈흔만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표류자는 없었지만 표류자가 타고 있던 그 부유물을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서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자, 이렇게 지금 네. 통지문을 통해서 해명을 했어요. 이 뜻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불법 침입자다. 그 사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른 불법 네. 침입자로 판단했다. 그래서 불법 침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살했다. 그리고 부유물은 방역을 위해서 방역 규정에 따라서 소각했다. 네. 다만 표류자는 안 보였다.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애초에 알려진 그 한국 민간인을 네. 총살을 하고 소각을 했다라고 하는 이 알려진 정황 뉴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사살을 한 것, 그러니까 총을 쏜 건 맞지만 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각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을 한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일단 불법 침입했다는 네. 점, 그래서 총을 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식으로 당시 사살 이유를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한국 당국의 반응이 입장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 사건이 네. 알려지게 된 24일, 25일 이때는 한국 당국이 대단히 격앙된 반응을 이제 네. 보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4일 북한이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네. 책임자 처벌을 촉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네. 북한에게 있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국방부는 경고를 네. 했죠. 사실 그 네. 당시 그날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예. 한국의 대부분의 당국자의 입장 성명이 이렇게 좀 네. 엄중한 경고 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규탄 이런 논조가 많았는데요. 28일 네.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네. 이렇게 이제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또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중에는 북한을 일단 직접 규탄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대목은 한국 국민과 지금 전 세계는 이 사건을 두고 대단히 지금 분노하고 그렇죠. 있고 굉장히 네.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전해하고는 했지만 북한 당국을 직접 겨냥해서 네. 규탄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이제 국민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 담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표명, 네. 네, 이것에 대해서 사태를 악화시켜서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의지 표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곧바로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점을 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지금 현재 한국 당국의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제사회도 사실 여기에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네.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일단 국제사회 25일 반응이, 예.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해역에서 한국 민간인이 사망한 데 대해서 개탄한다. 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투명한 진상조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또 사무총장은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2018년에 남북 공동선언과 군사합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같은 경우는 좀 더 강경합니다. 캐나다는 한국 공무원에 대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한다. 북한 당국은 직접 네. 겨냥을 해서 규탄 의사를 밝혔고요. 우리는 한국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네. 강력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서는요, 뭐 한국 민간인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내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사과한다 이런 뜻을 표명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측은 네,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이 내용이 일단 통지문에 네. 들어가 있어요. 또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이런 얘기도 네. 했고요.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 네. 이게 이제 통일전선부 통지문에 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자, 통지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공식 사과를 한 셈인데요. 이게 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곧바로 사과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일단은 한국 정부가 초기 24일 같은 경우는 대단히 강력하게 규탄했고 그랬죠. 진상을 밝혀라. 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뭐 등등등 아주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특히 일단 한국 국민의 여론이 이번 사건을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목소리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네. 요거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크게 어떤 한국 국민의 또는 국제사회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사과를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현재 북한 당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국제사회 제재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예. 그래도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도 네.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자, 북한 군인이요 한국 민간인을 사살하고 소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가 최종 지시를 내렸는가인데요. 네. 누구일까요, 도대체? 일단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김정은의 직접 지시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현재 확실한 증거라든가 증언이 나온 것은 물론 아니죠. 그리고 북한 통지문에서도 그 점을 에둘러 해명을 했어요. 그 고속 정장이 네. 스스로 결심해서 마치 사살하고 불태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사과했는데 그러나 가능성만 보면 김정은의 직접 지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떤 보도가 지금 나왔냐면 네. 밤 10시쯤에 이제 이 표류하고 있던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소각한 다음 날 네. 23일 그 고속정이 이제 항구에 입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해군 사령부는 이번 사건을 단행한 8전대 2편대 대장과 네. 해당 단속정, 고속정의 정장, 계급은 2편대 대장은 상좌, 단속정의 정장은 상위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에게 해군 사령부에서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는 메시지를 23일 그 다음 날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 위급 상급에서도 당연히 그러네요. 알고 있었다는 네. 정황이고요. 두 번째, 북한의 보고 및 통신 체계 자체가 일단 고속경비정이 있고 네. 그 상급에 2편대가 있고 그 위에 해군 8전대가 있고 그 위에 서해 함대 사령부, 그 다음에 해군 사령부, 최고 사령부 이렇게 한 대여섯 단계가 쭉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북한은 평소에 일반적으로
고속정에서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것을 보고할 때 2편대로 보고하고 2편대가 8전대로 보고하고 네. 8전대가 뭐 함대사령부 또 해군사령부 최고사령부인 김정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연서적으로 보고하지 네. 않는답니다. 그렇군요. 보고를 할 때에는 네.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해서 아, 이 6개의 지휘부가 모두 동시에 고속정 정장의 네.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시 보고했을 가능성이 네.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 북한 군의 보고 및 통신 체계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번 사건도 고속정에서 한 보고는 편대, 전대, 그다음에 함대사령부, 해군사령부, 최고사령부가 동시에 그 내용을 듣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사살하고 소각하라라고 하는 이 토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 권한은 결국 함대사령부가 보고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니 최고사령부가 예. 최고사령부에서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결국 이런 북한의 보고 및 통신 체계를 좀 이해를 한다면 네네. 이게 단독으로 내린 결정은 아닐 것이다라는 추론이 충분히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네. 것은 이것이 만약에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다면 그 통지문에 나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아,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잘 네. 모르고 밑에서 쏘아 죽였지만 네. 내가 사과한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그러니까 사실상 거짓말로 네. 통지문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요. 이 한국인 민간인 사살 및 소각 사건에서 나타난 북한 체제의 문제점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외부 민간이 들어오면 네. 그걸 경비하는 체제,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걸 방역도 해야 되는 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다 이번 사건은 중첩되어 있는데 경비 체제든 방역 체제든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 체제 같은 경우 네. 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불러서 일단 조사를 하거나 예. 아니면 방역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한 2주간 격리를 철저히 해서 네. 그 격리 후에 조사해도 그 사람이 왜 넘어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턱대고 일단 사살하고 소각부터 한다고 보는 것은 그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경비 체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 부족, 네. 미흡함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성급하게 죽인 것이죠.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이고요. 또 일단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생명 존중 의식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방역 문제가 있고 경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구조하는 네.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구조를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도 늦지 않는데 그것을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후진 국가의 잘못된 그리고 비도덕적인 어떤 생명 의식이 아닐까, 네. 인간 의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이 중첩돼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정말 잘 넘겨야, 현명하게 넘겨야 또 남과 북의 관계도 한 걸음 더 발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북한의 이런 인권 문제도 하루빨리 조금 더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